우리나라의 국기에 들어가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없어. 우리 이미 태극기에 들어가 있는 이 작대기들이 다 주역이고 발효괴. 그렇죠. 그러면 이 작대기들을 뽑은 다음에 이 작대기를 한자로 보면 괴를 뽑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괴를 뽑은 다음에 연습하는 이게 주역. 괴를 뽑아서 연습하는 게 주역이다. 괴를 뽑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나무 가지를 갖고 뽑았어요. 그 다음에 윷놀이 할 때 윷이 있죠. 이제 이순신 장군이 특히 혹시 난중일기 난중일기 여러분 읽어보시면 절친의 사례가 수십 번 나옵니다. 그 점이 바로 주역점이죠. 그 이순신 장군은 윷을 던져가지고 괴를 뽑습니다. 약물과 사사로 이게 이제 사례입니다. 점점 하시니까. 네. 슈퍼치드 사. 아이고야. 하셨어요.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70-103 낮 12시 30분 170130 오늘 생일이시네요? 양력이신지 뭐 중요합니다. 양력이신 건가요? 혹시 좀 다시 한번 일단 1월 31일 오늘 생일이신데 아마도 양력이신 것 같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자, 아무튼 이제 정리됐습니다. 주역은 괴를 먼저 뽑고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 거고 생년월일시 집어넣는 거 이게 명령입니다. 아니 정답 어디 가든지 아는 척 하세요. 예, 이제 우리 잘해볼 수 있죠. 양력. 오늘 아마 여러분들의 상식 참고를 해서 전투에 임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세종대왕의 그 세종실록에 보면 우리 그 조선왕조 실록 여러분 아시죠? 세종실록 78권에 보면 이렇게 딱 세종대왕의 이벤트가 쫙 적혀 있습니다. 그 변방에 나가 있는 장소한테 세종대왕이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괴를 반드시 뽑아봐라. 무시하지도 않고 너무 구애받지도 않고 반드시 참여하라.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 차를 이용하든 이제 주역을 이용할 때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처럼 써야지 이런 생각하고 제일 적용하고 있거든요. 너무 맹세하지 마. 예, 그렇죠. 그리고 너무 우회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렇네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은데. 야 너무 재밌어요. 일단 분위기가 일단 먹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역 책에서 말해주는 이 좋은 글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여러분이 이제 교통법규라 생각하시면 돼. 내가 비유를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그러네요. 그 우리가 왜 교통법규를 잘 알고 있으면 교통사고 날 확률이 아무래도 낮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사주팔자는 뭐냐? 내 차의 스펙이에요. 내 차의 스펙. 내 차가 오토로 가는 차냐, 수동기어냐, 또는 뭐 사륜구동이냐, 스포츠카냐, 이 스펙을 좀 알아야 아무래도 운전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그 사주팔자는 내 차의 스펙을 알아보는 분석도 있구나. 확실하게 딱 그렇죠. 그 다음에 주역은 교통법규. 좋은 말들이 적혀 있는 교통법규다. 그래서 내가 뭔 일이 있을 때마다, 고민이 있을 때마다 그걸 딱 뽑아가지고 그 법규를 딱 읽어보면 세종대왕의 말씀처럼 참고를 딱 하면 됩니다. 사주를 통해서는 내 차가 어떻게 생긴지 알지. 그렇죠. 스펙을 딱 알아두면 그렇게 아무래도 운전하기 수월하지. 그래서 제가 모닝인데 시속 200km, 300km. 좋다. 이 조언을 한 거야.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람보르기니가 페라리인데 50km 다니면 아깝잖아. 더 열심히 뛰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런 비유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왜 그 살다 보면 올해 운이 좀 안 좋대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운이 안 좋대요. 그때마다 좀 또 울고불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게 만약에 올해 운이 좀 안 좋다. 자갈밭이라고 우리 비유를 자갈밭이 람보르기니 필요가 나면 아무리 차 미관하기 안 좋은 확률이 있죠. 다 지금 그렇죠. 그럼 자갈밭일 때는 사람들 뭐 솔직히 그런 감정이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목적지 우리가 가면 돼. 그렇죠. 뭐 차를 타고 간다고 빨리 가는 거 아니죠? 거짓말했어요. 좀 전에 점심 먹는 거 같은데 제가 제일 빨리 간 거예요. 나머지 4명은 차를 갖고 왔고 저는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저는 1,400명 갔는데 제가 그렇죠. 누구는 페라리 갖고 왔고 동훈이 벤츠 타고 왔는데 내가 제일 빨리 갔어요. 이게 너무 좋은 기분이에요. 올해 운이 좀 안 좋다. 이 공점이 예상된다. 그러면 안 가는 길을 걸어서 서울로 가든지 전철 타고 가든지 하면 되는 소리죠. 우리가 왜냐면 목적지에 가면 되니까. 맞습니다. 주역에 대해서 그런 거에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뭐 사주 봐드리고 또 실시를 봐드리고 할 텐데 여러분이 제가 책임진 게 뭐냐면 제가 없을 때 여러분이 직접 상품으로 주역점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 사주도 혼자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제가 목표거든요. 초보 정도로 만들어 드리겠다는. 근데 그걸 하려면 여러분이 제 카페를 가입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카페에 제가 모든 걸 다 넣어놨어요. 그 네이버에 가보시면 네이버에 이제 검색창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이버 검색창 바로 밑에 보면 카페 이렇게 카페 적혀 있잖아요. 그거 누르셔가지고 제 이름을 치십시오. 랩이 두 글자. 노래할 때 랩이다. 도랩이 아니고 카페 명을 누르면 이제 DJ 랩의 활인명리학이라는 카페가 나올 겁니다. 그거 가입해 두시고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대전에서 오셨고 강릉에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보다는 강릉이 더 멀지가 없죠. 현재 강릉 1등입니다. 전라도 한평 오셨습니다. 아, 한평보다 한평이 더 멀은 것 같은데 한평은 제가 이따가 어쨌든 따로 뭔가 선물을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드릴지는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가만있어. 한평에서는 뭐 타고 오신 거예요? 차 타고 왔어요. 애기가 뭐 저희 친정 엄마가 아이고야. 저희 중학교 때 신랑 괜찮아요.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네. 선물 하나만 안 되겠는데. 우리 MCTV의 김정인 대표님. 또 촬영을 해주시러 오셔서. 사랑합니다. 우리 제 음악 동료인 정상수라는 래퍼입니다. 래퍼 정상수. 2월 8일에 또 신곡에 나오고 하니까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씨하고도 사진 찍으실 분은 찍으셔도 됩니다. 제 마음대로 그냥. 안 들리시죠? 잠시만요. 네, 들리시죠? 네,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DJ 래피 작가님과 함께하는 내주역은 내가 본다 북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북토크 사회를 맡은 소울소사이어티 맡았던 허경아고요. 네, 오늘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인데 그래서 주역, 그 다음에 이제 사주, 그 다음에 이제 무속, 요거 딱 세 개를 두고 여러분 오늘 완전히 이제 나는 이제 완전 알았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역, 그 다음 뭐 했죠? 사주, 그 다음에 무속. 주역, 사주, 무속이에요. 무속은 뭡니까 여러분? 무속 뒤에 보통 두 글자가 붙어요. 그치? 무속 뒤에 신앙이 붙는 이유는 뭐냐면 무속인들은 진짜 자기가 모시는 신이 있습니다. 신. 어떤 분은 뭐 애기 뭐 신 뭐 이런 분도 있고 자기가 모시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으로부터 뭔가의 이제 계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전달해주는 그게 이제 무속 신앙. 그래서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래피님, 저는 그 종교가 크리스찬이어가지고 주역이나 사주 이런 거는 좀 그래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분들이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주저하는 그거는 무속 신앙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근데 사주하고 주역은 무속 신앙하고는 아예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속은 넘어갑니다. 무속은 신을 모시는 게 무속 신앙이다. 자, 그럼 이제 주역하고 사주가 남았는데 먼저 말씀드릴 거는 주역하고 사주 요 두 개는 과거 시험. 여러분 과거 시험 알죠? 과거 시험을 볼 때 음양과라는 과목입니다. 과목. 무슨 과? 음양과에 사주, 주역, 그 다음에 뭐 한의학, 천문학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험의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학문일까 아닐까? 학문일까 아닐까? 학문이죠. 주역 그리고 사주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명리학이라고도 부르고 주역은 역학이라고도 부르죠. 예. 그 역자는 똑같습니다. 바뀔 역 또는 바꿀 역. 뭔가를 바꾼다는 겁니다.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바꾸고 싶을 때 보는 거죠. 그래서 주역과 명리학은 학문, 무속은 신학 이렇게 따로 이제 딱 떼놓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러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학문이니까. 크리스찬이 한의원에 가면 안 되는 거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의학하고 명리학은 같은 과목. 재밌는 거는 여러분 과학할 때 과학 그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과거 시험의 과목이 과학이에요 원래. 그래서 천문학이고 뭐고 이런 게 다 과거 시험의 과목이었잖아요. 명리학도 과목이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차이만 알면 돼. 주역과 그러면 사주의 차이는 뭐냐? 이거만 알면 돼. 그죠? 주역은 이렇게 생긴 괴. 저게 우리 어디 보면 이 괴가 있어요? 태극기, 그렇지? 태극기에 저 괴들이 있잖아요, 작대기들. 저런 괴를 만들어서 괴를 딱 뽑은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쓴 게 그거예요. 이 책은 그 괴를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괴가 나오면 괴를 뽑은 다음에 설명을 해주는 설명서를 보시면 돼. 사용 설명서. 그러면 이제 괴를 뽑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과거에는 어떻게 뽑았냐면 나뭇가지.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옛날에 산통 깬다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산통이 이제 나뭇가지 담아놓는 통을 산통이라고 해요. 나뭇가지를 해서 괴를 뽑는 방법이 있었고 아주 과거에. 그 다음에 동전을 던져서 하는 방법, 척전법이라고 해서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순신 장군께서 난중일기를 읽어보면 수십 차례가 나오죠. 이순신 장군은 전투를 앞두고 항상 주역 정괴를 뽑았는데, 윷놀이 할 때 쓰는 윷 있죠, 윷으로 이순신 장군은 괴를 뽑았습니다. 뽑는 방법만 다를 뿐 해석하는 방식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괴를 뽑은 다음에 해석하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주역입니다. 주역. 근데 이제 원래 주역은 역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역경. 그래서 경으로 끝나는 건 항상 경전이죠. 성경, 불경, 역경, 도덕경 이렇게 끝나는 경은 경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서삼경 들어보셨나요? 사서삼경.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역경 할 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역경. 그래서 사서삼경에서 제일 어려운 학문이 역경이에요. 그게 바로 주역입니다. 주역. 그래서 역경이라는 이 경전의 책에 쓰여진 말들을 가지고 정계를 뽑은 다음에 그 책을 이렇게 넘겨보는 거예요. 아주 방법은 쉽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자, 그게 주역. 그 다음에 이제 사주는 우리가 보통 이제 생년월일시 뭐야? 언제 태어났어? 이제 생년월일시를 집어넣어서 하는 거, 이게 이제 사주. 분석 도구입니다. 괴를 뽑아서 분석하는 거 주역. 생년월일시를 집어넣어서 하는 거 사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이제 쉽습니다. 완전 이제 오늘 다 됐죠? 무속됐다. 그쵸? 주역 됐습니까? 안 된 사람 좀 있는 것 같은데. 주역 됐습니까? 네. 사주는 완전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딱 구별하시면 되고. 좋은 예시를 그래서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좋은 예시를 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그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 최근에 갔는데, 혹시 여러분 최근에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눈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야, 근데 제주에서 제가 눈을 만난 건 처음인데 눈이 막 펑펑 오는데, 제가 그때 이제 제주 관음사를 갔는데 와, 사람이 아무도 눈이 아주 절경이 펼쳐져 있고, 근데 좋은데, 그래서 이제 보기는 좋고 놀기는 참 좋았는데, 이제 다음 날에 우리가 이제 다음 날에 그 관음사 간 다음 날에 서울 와야 되는 거거든요. 관음사를 간 그날에는 비행기가 못 드는 거예요, 비행기가. 근데 이제 우리 일행 중에 그 선생님이 있었어요,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근데 선생님도 걱정이 되잖아. 왜냐면 그 다음날에 서울을 가야 학교를 가야 됩니다. 막 걱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주역점을 딱 쳤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로도 치고 윷놀이로도 치고 동전으로도 친다 했지만 그 모든 과정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이 카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타로처럼 카드를 뽑아보면 끝나니까 이 카드 안에 이제 모든 개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카드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카드가 요게 나왔어요. 요게 나왔어요. 중례진이라는 카드가 나왔고, 두 번째 카드가 이제 저게 나왔어요. 주역은 항상 먼저 괴를 하나 뽑고, 두 번째 괴를 오른쪽에 두면 되면 지금 이 순서가 바뀌었는데, 두 번째 괴를 오른쪽에 딱 둡니다. 그래서 이거 시간적으로 흐르는 개념이에요. 주역 카드는 좀 다른 오라클 카드하고 좀 다른 게 이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첫 카드가 이게 딱 나왔는데 보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첫 카드가 딱 나옵니다. 일단 이게 이 위에 3층, 밑에 3층 같은 게 두 개가 지금 중복됐죠. 그래서 이제 중례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우레를 뜻합니다. 우레가 지금 아르비로 꽝 치는 모습이에요. 그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 걱정하는 모습이 이 카드에 딱 나온 거예요. 꽝.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카드를 딱 뽑으니까 이게 나왔어. 저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생긴 게, 괴 생긴 걸 딱 보시면 아래턱, 밑턱 해가지고 딱 이빨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 입을 뜻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입 조심을 하고 말 조심을 하고 음식도 조심하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자꾸 비행기가 안 뜨면 어떡하나 하길래 야, 입 조심을 해. 말하지 마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저는 주역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주역과 명리학을 다 공부를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사주, 명리와 주역을 다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한 군데가 딱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냐면 이제 6효로 갑니다. 6효점.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6효로 내가 또 들여다봤어요. 똑같습니다. 아까 저 중례진인데 이게 이제 진위뇌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괴입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례진에서 301호 가는 괴인데 이거는 이제 6효로 이렇게 펼쳐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명리학 공부를 좀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이거는 6효로 딱 보면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주역에 괴들도 있고 괴들 옆에 명리학에 나오는 단어들이 같이 있다. 그렇죠? 그런데 딱 보면 여러분 진짜 기절합니다. 이걸 내가 딱 6효를 펼쳐봤더니 여기 이제 세자가 있죠. 한자 세자. 이게 나를 뜻합니다. 6효에서 나, 내 편. 이거는 저쪽 편. 만약에 이제 승부로 친다면 나, 저쪽 편 이런 식입니다. 자, 봤더니 새, 진토, 술토예요. 진술충. 그리고 같은 세력이야 일단. 그러니까 지금 아주 비등비등한 세력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동효, 효가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주역에서는. 근데 또 희한하게 제가 본명이 동효잖아. 주역하고 저는 진짜 때려야 뗄 수가 없나 봐. 내 본명이 동효. 근데 이 주역에서 이게 동효라는 개념이 있어요. 효가 움직일 때는 이렇게 슬래시 마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새효도 일단 움직였는데 술토 옆에 혹시 저 작은 한자 읽을 수 있는 분 있나요? 그렇지. 제 명리 공부하시는 분 다 알잖아. 제가 6효에서 제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쪽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도 움직였는데 오화 옆에 손이 있어. 손은 태양이 뜬다라는 거예요. 6효에서는. 근데 태양이 뜨는데 언제 뜨느냐? 동글뱅이죠. 동글뱅이. 이게 공망인데 이 애가 오시가 돼야 이게 오자잖아요. 정오할 때. 정오. 오시가 되면은 태양이 뜬다는 뜻이에요. 이게 오시. 제가 그날
비행기 타기 전날 U시에 점을 쳤거든요. U시에.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U시에 점을 쳤는데 다음날 OC가 돼야 태양이 뜬대. 그러면 여러분 다음날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비행기 뜨는 거야. 느낌 딱 오죠? 아, OC가 되면 비행기 뜨는 거야. 그 다음에 쟤가 또 움직였어. 저거는 근데 재밌는 게 쟤는 날씨가 맑음을 뜻하고 저 형은 바람이 분다는 거거든. 바람이 그날 엄청 불었습니다. 바람 때문에 비행기가 뜨니 많이 그랬어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얘가 OC가 되면 비행기가 뜬다. 이 태양이 뜬다라는 저 개를 나는 뽑았으니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죠. 걱정 안 해도 된다. 내일 우리 비행기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12시 반 비행기였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 안 하는 거 아닙니다. 12시 반 비행기였다. 근데 점을 쳤더니 이게 딱 나온 거야. 나는 이제 이걸 아니까 기절을 하는 거지. 야, 역시 주역과 육효의 이 놀라움은 이런 말할 데가 없구나. 그 다음날 우리 12시 반에 비행기 잘 타고 올라오고 서울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주역. 그럼 여러분이 이제 지금 주역을 모르지만 제가 만든 이 카드를 가지고 아니면 뭐 집에서 동전을 해도 되지만 이 카드를 가지고 뭐 뭔가 고민이 있거나 뭐 할 때 또는 뭐 적쳐볼 일이 있을 때 카드를 다 그 생각을 하면서 카드를 딱 넘겼다. 넘기면 카드 안에 이렇게 적혀 있긴 하지만 이 책에다가 내가 이제 또 자세한 설명을 해놨으니까 제가 없어도 혼자 이렇게 적치면 돼. 이 6효는 물론 나중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나서 이제 소울 클래스에 제가 있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 명리하고 주역이 따로따로 강의가 있으니까 명리하고 주역을 공부를 다 해야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저하고 또 따로 공부하면 되고 주역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건 없죠. 있으면 됩니다. 있어도 손 들고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이게 주역입니다. 주역. 괴를 뽑다. 그 다음에 해석한다. 요거. 질문 예. 좋습니다. 해도 됩니까? 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비행기를 타기로 한 사람이 약 20명이라고 했을 때 예. 2명이 괴를 쳤는데 네. 둘이 괴가 다르게 나옵니다.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누구의 괴가 맞습니까? 나를 믿어야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명리나 주역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막 기도하러 다니고 본인의 이 수행자로서의 그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교가 이렇게 여러 명이 다를 때는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저한테 대리점을 치셔도 돼요. 심지어는. 네. 그게 나중에 미래로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비행기를 탄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질문인데 여러분 주역 그 점 자체로 미래를 예언하기는 힘들어요. 주역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순신만 생각하면 되고 이 육효 있죠. 육효가 그래서 원래 이 명리와 주역을 다 공부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걸 할 수밖에 없는데 요게 이제 아까 비행기를 타니 많이 뭐 해가 뜨니 많이 했던 게 이제 육효에서 나오는 거고 그럼 주역은 뭐냐면 경계의 학문입니다. 이순신 장군 하면은 주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이 점을 쳤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순신 장군도 똑같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 여성 선생님한테 야 입 조심해야 돼. 너 오늘 전투하는 동안은 말 조심해라. 그리고 아침에 음식 너 탈라거든. 그 선생님이 탈을 또 잘하더라고 보니까 탈이 음식을 절제해라. 입 조심해라. 라고 경계를 시킵니다.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나오는 점들이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투를 앞두고 이렇게 점치고 나면 항상 그날의 이 적배를 가지고 마음에 품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만으로 미래를 예언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을 먹는데 경계의 훌륭한 도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이제 6효까지 공부를 하고 나면 같은 괴를 가지고 6효를 딱 펼쳐 놓으면 또 새로운 형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주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사우디 그 축구할 때 축구하기 전에 가만히 있어 보자. 오늘 한번 볼까? 이런 사우디 축구하기 전에 이제 이 접기를 한번 또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크리스만이 해야 돼. 왜냐면 이제 아까 이순신 장군 내가 얘기했잖아요. 출정하기 전에 이제 이 점을 보고 이순신 장군이 출정하는 것처럼 크리스만 감독이 이렇게 딱 해보고 아 이거를 머리에 넣고 출발을 해야 되거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크리스만 번호를 내가 모르니까 제가 한번 내리로 이제 쳐본 겁니다. 쳐보니까 아 이렇게 나왔어요. 야 기가 막힙니다 이게 또 사실은. 첫 배가 화택큐가 나와서 큐는 뭐냐면 이렇게 흘겨보는 거예요. 흘겨본다. 그래서 반목하고 어긋난 상황이야. 싸우고 이렇게 눈이 흘겨보고 반목하고 어긋난 상황. 그럼 여러분 지금 축구를 생각하면서 내가 접배를 쳤는데 첫 배가 어긋난 게 나왔으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첫 골 우리가 먼저 먹었잖아. 그래서 안 좋더라고. 근데 다음 개가 또 재밌는 게 나왔더라고. 여러분 뭐 나왔습니까 다음 개가? 귀매 이거 결혼. 근데 이제 가끔 우리가 보면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앞둔 분들이 이런 괴가 나올 때도 있지만 전혀 나는 연애나 나는 지금 축구를 생각하고 했는데 연애나 이런 게 아닌데도 이런 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 그 기분을 생각하면 돼. 기분. 자 화택교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 이거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 우리 진짜 끝나기 전에 기분 완전히 그냥 똥짝골 나오면서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내가 또 6표로 펼쳐봤어. 6표로 펼쳐보니까 새가 우리 편. 6표에서는 새가 우리 편입니다. 응이 저편. 근데 이제 여러분 명기를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응이 지금 사화 불입니다. 불. 우리 편이 유금이에요. 금. 그럼 오행의 관계에서 화하고 금은 어떤 관계입니까? 호가 아니 생과 극에서 화극금 그쵸? 화극금. 야 이게 사우디가 우리를 치는 거야. 솔직히 경기 끝나기 전까지 우리는 진 줄 알았잖아. 거의 이 사우디가 우리 쳤어. 그 처음에 이제 6표를 쫙 펼쳐놓고는 나 예감이 안 좋더라고. 야 이거 사우디한테 지나 했는데 주역은 그래서 시간 개념이 독특하면서도 중요하다 했고 효가 움직이는 게 또 독특하면서 중요하다 했잖아요. 움직인 효가 있어. 움직인 효가 뭐로 움직이는지 한번 보실까요? 화에서 옆에 술토로 움직였어. 토하고 금은 어떤 관계가 있죠? 생극에서 토생금 그죠? 야 효가 움직여가지고 생겨주더라고. 야 이거 비등비등 할 수 있겠는데 라는 느낌을 제가 받은 겁니다. 이걸 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재미삼아 주역 카드를 집에서 응용해 볼 때, 뭐, 내 개인적인 일도 좋고, 친구 일도 좋지만, 이런 시합이 있고 할 때, 이런 거 처음 배웁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이거 보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또 시합 하잖아요. 또 허주하고 하나? 허주. 이제 딱 해보면 또 재밌지. 본인들이 저렇게 한번 보고 하면 재밌죠. 이게 이제 이런 게 바로 주역. 괴를 뽑은 다음에 해석하는 거. 이게 이제 주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또 명리도 한번 해봐야죠. 그러면 이제 뒤에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까 그 만세력 화면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여러분도 열어보시겠습니까? 구글에서 구글 검색창에 한글로 플러스 만세력 6글자 플러스 만세력 치면 이 만세력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무료라서 광고가 좀 많다는 거 미리 알고 계십시오. 광고 자꾸 뜹니다. 요거를 이제 밑으로 쭉 내리시면 이렇게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안 되시는 분은 손 드시면 내가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입력하는 칸이 혹시 안 되는 분은 말씀 주십시오. 구글에서 검색창에다가 플러스 만세력 치시면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 거 집어 넣으면 되죠. 근데 이제 예시로 제 거 집어 넣어볼게요. 제 거. 1975년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만우절 오후 5시에 태어났다.
근데 이 출생지를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른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시간 경계에 있는 분 외에는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시간 넘어가는 경계에 있는 분들은 출생지까지 해주면 좋고, 저는 경남 하동인데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경남 하동. 경남의 하동군.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1분 차이밖에 없잖아, 그렇죠?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만세를 보기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주역은 뭐다? 괴를 뽑은 다음에 해석하는 거. 사주는 이렇게 그 사람 실제 태어난 시간이어야 됩니다. 실제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집어넣으면 이제 8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팔자라 부릅니다. 8글자라서. 그럼 사주의 주자는 뭡니까? 사주의 주는 뭡니까? 주. 기둥 주자. 4개의 기둥이라서 한 기둥, 두 기둥, 세 기둥, 네 기둥. 4개의 기둥이라서 사주. 그리고 글자가 8글자. 그래서 사주 팔자. 자, 지금 이게 래피의 사주 8글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주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만, 딱 보니까 8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 좀 많아 보이는 카드가 어떤 색깔이 있어요? 일단 초록색 좀 많아 보인다, 그렇죠? 그 다음에 노란색도 좀 많아 보인다, 그렇죠? 이렇게 많을 때는 이제 과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과다. 자, 래피는 목오행 과다, 토오행 과다인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분상으로 어때요? 뭔가 과다 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별로 안 좋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주역과 명리 공부를 제일 처음 시작할 때가, 계기가 아버지가 아플 때 아버지의 투병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주에서 나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건강입니다. 이게 한의학과 명리학이 뿌리가 똑같다 했잖아요. 그래서 원리가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과다한 오행이 있으면 거기와 연결되는 신체 장부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다, 안 높다? 높다, 안 높다? 이걸 오늘 이해하셔야 돼요. 특히 이렇게 카드가 석 장씩 있는 거는 상당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러면 목오행은 신체 장부 어딜까? 제가 옛날에 이 학문을 처음 공부할 때 아주 1차원적으로 외운 방법이 있습니다. 목 하면 나무니까 나무로 만든 간담, 이렇게 외웠다. 그럼 간과 담, 쓸개, 간과 쓸개에 해당하는 신체 장부가 목오행입니다. 자, 래피는 간과 쓸개 조심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여러분, 래피는 간 쓸개 조심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되면은 제일 먼저 뭘 안 마시는 게 좋습니까? 근데 이 공부 안 할 때 옛날에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건강이 안 좋았지. 살도 지금 제가 78kg지만 예전에는 100kg였어요. 100kg. 술은 안 먹는 게 좋아. 간, 쓸개는 무조건 조심해야 되고, 토는 뭘까? 신체 장부에. 비위. 그래서 우리가 비위가 약해서 토할 것 같다, 이렇게 나는 외웠거든. 실제로 비위가 약하다는데 그 비위가 비장을 두는 거야. 아까 제가 그래서 카페에 가입해 두시라고 했잖아요. 카페 한번 지금 보실래요, 여러분? 네이버 카페에, 제 카페 래피 쳐주셔가지고 래피의 환인명리학 카페에 보시면 그 왼쪽에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도 한번 같이 띄워볼까요? 네이버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그대로 두시고 창을 하나 더 열으셔가지고, 인터넷 창을 하나 더 열어주시고, 그냥 네이버 가십시오. 거기서 카페, 그거 있네, 카페. 검색창 밑에 카페, 그렇지.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래피. 그러면 이제 카페명. 그렇죠. 그거, 그렇지. 그러면 이제 왼쪽에 메뉴가 여러 개 있죠. 좀 내려보십시오. 좀 밑으로 내리면, 오행. 아니면, 명리학 강의잖아요. 조금 내려보세요. 그렇지. 거기서 제일 밑으로. 오행에 따른 건강 문제와 신체 장부 중요 내가 해놨잖아요. 중요.
여기다 그냥 표는 두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위에도 표가 있고 밑에도 있는데, 아무튼 자, 래피는 아까 토 과다였죠. 저 보십시오. 비장, 딱 위장 적혀 있잖아, 대표적으로. 그래서 저는 실제로도 음식, 그래서 간에서 먹을 수밖에 없어.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음식을 엄청 가립니다. 가린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저는 제 체질을 정확히 철저한 체질식을 합니다. 체질에 맞는 음식이 아니면 심지어 과일까지도 맞지 않는 과일은 거의 먹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먹을 때 빼고는. 그래서 토 과다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조심하는 거고, 아까 또 목, 간, 담, 그쵸? 디스크, 허리. 지금 제가 아주 건강하지만 과거에 허리 때문에 상당히 고생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기 사주를 열어보고 특히 목 오행이 과다하다, 허리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허리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 간이랬잖아요. 간. 제가 이 학문을 오래 공부하면서 많은 분들 사주를 봐드리면서 특히 건강, 이거는 진짜 매칭이 잘 되는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거의 예컨대 목 오행이 과다한 분 사주를 받았어. 그분이 간 경화이라든지 뭐 간암이라든지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너무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건강을 먼저 강조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사주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카페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이 어떤 오행이 과다한지 보시면 되고, 또 없는 오행도 있죠. 저한테 지금 오행은 5개니까 수오행 없어요. 그렇죠? 수오행, 검정색 카드가 수오행이거든요. 그럼 이제 없는 것도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없는 것도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없는 카드 또 과다한 카드 보고 나면 원래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용신을 살펴봐야 되는데, 요거는 오늘 못해. 그래서 소울 클래스에 있는 강의 그거 딱 들어보시면 그냥 끝납니다. 용신 파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아예 안 하신 분들도 볼 수 있는 거는 글자가 다 적혀 있잖아. 그쵸? 편인. 야, 편인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저 사람은 편인으로 뭔가가 아주 가득 찬 사람이네? 알 수 있죠? 편인이 뭘까? 모르잖아. 이때 내가 쓰라고 아까 카페 가입하는. 자, 카페 화면 열어주시겠습니까? 카페 화면. 그렇죠. 여기서 이제 메뉴에서 10신. 좀 전에 오행 바로 조금 위에 보면 있습니다. 10신. 그렇죠. 10신, 13. 그거 눌러보시면, 이제 편인, 조금 내려보실까요? 여기 있네. 편인, 정인, 탐구형. 눌러보십시오. 조금만 내려주십시오. 밑으로. 조금만 더. 좀 더. 그렇지. 편인 막 쫙 적혀 있죠? 좀 더 내려보십시오. 그리고 편인에 어울리는 직업군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런 거 쭉 적혀 있지만, 교육, 디자인, 무속인도 있네, 무속인. 뭐, 부동산, 소설가, 언론, 영화배우, 예술, 의사, 작곡가, 작사가, 철학, 출판, 이런 개념들이 이제 편인입니다. 그래서 편인이 있어야만 이런 직업을 하나? 이게 아니고, 편인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직업군을 하기에 좋은 장점을 타고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제 사주 화면 다시 주십시오. 자, 그러면 래피는 편인으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편인이 많은 분이구나. 그럼 이 편인의 인자가 뭡니까? 도장 인자거든. 이런 사람들이 아까 출판, 작곡가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인세를 받아먹고 살기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인세 받아먹기 좋은 사람. 그런데다가 래피는 수오행이 없는데, 래피한테 수오행은 관이거든요. 이 지장간에 숨어 있긴 하지만 관이에요. 저는 관이 아예 없기 때문에 어디 관공서 또는 어떤 조직 생활 이런 거 하기 좋을까 안 좋을까? 큰일 납니다. 나도 안 좋고 그 사람도 안 좋은 거야. 서로 이 조직 생활을 하게 되면은 서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래피는 이 능력치가 제일 강하기 때문에 이걸로 하고 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인쇄가 저한테는 가장 큰 수입원 아닙니까? 책 쓰고 복 쓰고 하는 게 원래 직업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신이 또 강하죠. 식신도 나중에 이제 카페 가서 보시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먼저 말씀드리면, 식신은 입으로
입으로 쓰는 게 많이 나옵니다. 아나운서라든지 말빨, 그 다음에 이 먹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게 아니고, 물론 나도 먹을 복이 있어야 남을 먹일 수 있잖아요. 식신은 원래 내가 생해주는 십성이 식신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먹여 살려야 돼. 사람들을 많이 먹여 살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후배들이나 이렇게 동료들한테 많이 떠먹여 줍니다. 상수씨 그렇죠? 예. 적인 게 있잖아. 많이 떠먹여 줍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해야 좋다는 겁니다. 이런 걸 갖고 태어난 사람은 나 혼자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맞는 거야. 좋은 일이 안 생겨.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관. 상관에 저 관자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아까 래피가 관이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상관의 관은 뭐냐면 상자가 상처 준다는 뜻이에요. 관을 상처 준다. 조직을 상처 주는 사람이니까. 나는 조직 생활을 하면 안 되고 조직을 오히려 상처 주는 사람. 그래서 이 상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이받는 게 아주 강합니다. 하극상. 뭐 윗사람이든 뭐든 간에 이제 뭐가 안 맞으면 이제 들이받는 이런 스타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특징이 뭐냐? 뭔가 창작하고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이런 능력치가 아주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있는 정제. 바를 정자에 재물제자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사주를 보실 때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적에 있으면 재물이 많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의 어떤 재물 또는 부동산, 동산 이런 거를 볼 때는 식신상관을 봐야 돼요. 재는 뭐냐면 재물을 향한 나의 성향이야. 재물을 향한 나의 성향. 그래서 저는 정제 아닙니까? 저 정제. 따박따박. 따박따박의 스타일이야. 스타일 자체가. 이런 사람은 누구한테 이렇게 귀가 혹해가지고 어디 투자하거나 투기하면은 이제 내려앉을 확률이 높죠. 근데 반면에 정제 가지고 편제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말 그대로 도전정신 그리고 막 투자하고 투기하고 잘 할 수 있는 스타일인데 그런 사람들은 또 뭐냐면 신중하지 않으면 또 그런 사람들이 돈을 크게 벌기도 하지만 또 크게 내려앉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아무튼 래피는 성향상 정제의 성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런 게 이렇게 카페에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없을 때도 여러분이 앞으로 자기 사주든 뭐든 이렇게 열어보신 다음에 이 글자 뜻을 모를 뿐이니까 글자의 뜻은 카페 가서 보시면 돼요. 자, 조금만 내려주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래피가 갖고 태어난 이 살들이 적혀 있습니다. 살. 여러분 뭐, 무슨 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살도 있고 귀인도 있는데, 래피는 문곡 귀인이 딱 두 개가 보인다. 그쵸? 문 뭡니까? 문. 문학. 글 쓰고 글 읽고 하는 거. 그 카드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무기를. 그러니까 게임 캐릭터가 딱 게임 시작할 때 등장했는데 그 캐릭터가 이걸 갖고 있는 거야. 무기를. 그 다음에 곡은 뭔데? 곡. 노래. 그러니까 작곡을 한다든지 노래 부르고 이런 거에 키워드를 갖고 태어난 겁니다. 이 사람은. 재고귀인. 왠지 여러분 느낌 어때요? 좋아요? 좀 안 좋아요? 재고, 재물의 창고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재고귀인 있는 분들 보면 좋아합니다. 재고귀인입니다. 근데 이제 무작정 좋아할 수 없는 게 재고, 재물의 창고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털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내가 그래서 이 공부를 좀 일찍 했어야 돼. 털리기 전에 이걸 공부를 했어요. 세게 한번 털려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도 사주를 들여다봤는데 재고귀인이 있다. 그러면 무작정 좋아할 일이 아니고 이거 털어간다. 반드시 누가 털어가려고 하는 사람 나타나겠다. 이거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데 없는 것보다 그래도 낫겠죠. 기분이. 보시면 되고 여기 적혀있는 이런 것들도 다 카페에 있습니다. 카페에 가서 다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백호살 있죠. 백호살. 저런 게 이제 제일 주의해야 돼요. 호랑이 여러분 옆에다 몰고 다니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호랑이 몰고 다니면 안 좋지. 그래서 백호살이 있는 사람은 저 호랑이를 저 깊은 곳에 가두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겨요. 저 깊이 가둬야 돼. 가두면 좋은 일이 계속 생기고 안 가두면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약간의 여담인데 여러분 제가 살면서 아직까지 크게 아쉬운 적은 없었어요. 실패를 진짜 많이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과거에도 실패를 많이 했지만 별로 아쉬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지나고 나서. 근데 한계가 딱 있어요. 진짜 그때는 너무 아쉽다. 그날은 한계가 딱 있는데 그때는 제가 이 공부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배포가 아주 그냥 배포를 막 타고다녔죠 그때는. 예. 근데 그때 나는 못 느꼈을 뿐이지만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면 그걸 느꼈나 봐. 아, 제가 배포를 타고 다닙니다. 호랑이를 끌고 다니네? 이런 걸 느꼈나 봐요. 언제가 내가 가장 아쉬웠냐면 대략 한 2000년 중반쯤이었을 거예요. 2005, 6, 7 그때쯤인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이제 지금도 TV가 없지만 과거에도 TV는 별로 안 좋아하고 잘 안 봤습니다. 근데 특히 무한도전이라는 프로는 아예 대놓고 안 봤어요. 제가 트라우마가 있었거든. 그 트라우마가 시간이 지나면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없어졌는데 그 트라우마가 왜 생겼냐면 예전에는 저도 이제 한때 매니저가 있었습니다. 매니저. 저를 관리해준 매니저가 있었는데 그 매니저가 무한도전 김태호 PD한테 저를 데리고 갔어요. 무한도전 멤버의 집에 넣으려고 미팅을 잡은 거야. 그 미팅을 딱 하고 저는 왔죠. 왔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이에요. 나중에 얘기를 전해 들어보니까 김태호 PD가 저를 딱 보자마자 느낀 게 이 친구 너무 무서운데? 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전해 들은 겁니다. 나중에. 제가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살았길래 저 사람이 나를 딱 보자마자 이 친구 너무 무섭다 이렇게 느꼈을까. 그게 호랑이가 눈에 보인다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제가 그때 탈락이 되고 하하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하는 저도 좋아하는 동생입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탈락이 되고 하하가 들어갔어요. 그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예. 그거 말고 내가 살면서 아직까지 아쉬운 건 별로 없는데 그때 그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만약에 내가 이 공부를 좀 해가지고 호랑이를 참 깊이 가둬넣었으면 또 다른 인생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 아무튼 호랑이 잘 가둬야지. 좋은 질문입니다. 내가 딱 이 공부를 하면서 파고들어 보니까 나를 괴롭히는 또는 나를 파괴할 수 있는 이 변수들을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나를 파괴하는 변수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도 호랑이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방법이 제일 좋아. 눈, 코, 입 이 세 개가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데 그 중에서도 입이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 입인데 입으로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음과 양이니까 입으로는 들어가는 게 뭐죠? 음식. 제가 과거에 100kg였다 했잖아요. 그 미팅 하러 갔을 때도 분명히 아마 이랬을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막 좀 제가 지금 육식을 전혀 안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좀 먹을 때는 있지만 육식을 안 하거든요. 근데 육식을 해야 되는 사람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체질상 육식이 안 좋은데 제가 육식을 하게 되면 살이 100kg도 됩니다. 100kg 되고 인상이 안 좋아져. 그 다음에 목소리가 안 좋아져. 목소리가 탁해져. 그러니까 육식이 나한테는 안 좋다는 걸 이제 나는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먹는 거를 자제하는 겁니다. 자, 근데 입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입에서 또 나오는 게 있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말. 그래서 제가 법칙을 만든 게 있죠. 우리 라디오 애청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사필다 법칙. 사랑스러운 말만 하자. 웬만하면 좀 제발 좀. 필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 왜 필요 없는 말만 해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먹고. 따뜻한 말. 웬만하면 같은 말도 좀 따뜻하게 하자 이건데 사필단을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후속작으로 남이 차 금지도 하나 만들었어요. 사필단은 우리가 해야 되고 남이 차는 금지를 해야 돼. 나쁜 말은 좀 하지 마. 미운 말 좀 밉게 하지 말자. 차가운 말 좀 하지 마라. 좀 제발. 여러분 이 사필다만 해도 호랑이가 금방 없어져. 진짜. 이 호랑이가 입에서 주로 나오거든요. 입하고 먹는 것 때문에 이 몸에 나오는 거거든요. 호랑이가. 호랑이 요새는 가장 좋은 방법. 질문 잘 하셨습니다. 사필다, 남이 차는 금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적힌 것들도 다 이제 카페에 가서 보면 되고. 조금만 더 내려주십시오. 화면 조금만 더. 예.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야, 대운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하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시절운 보는 거예요. 시절운. 근데 이제 용신을 알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소클래스 강의를 듣고 나면 용신이 뭔지 알게 되는데 용신을 알고 나면 언제 나에게 유리한 용신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것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거를 빼놓고 일단 여러분이 초보임에도 일단 글자만 보고 알 수 있는 거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래피가 갑진년이 되면 제가 왜 갑진년이 되면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아직 갑진년이 안 됐어요. 지금 개묘년입니다. 아직. 퀴즈. 언제부터 갑진년이 됩니까? 입춘. 와, 역시요.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입춘이 돼야만 갑진년이 돼요. 이제 내일 모레. 그쵸? 입춘이 2월 4일입니다. 2월 4일에 입춘 전입 시각이 또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그거를 발표하죠. 오후 5시 27분인가 그럴 거야, 아마 올해는. 아무튼 2월 4일부터 태어나는 2월 4일 오후 5시 27분부터 태어나는 애가 이제 이 용띠가 되는 겁니다. 그 전에 태어나면 전부 뭐 토끼띠. 자, 갑진년이 되면 래피한테 정인의 기운과 상관의 기운이 보너스 카드가 더 들어온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절운을 여러분 읽으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아, 갑진년이 되면 래피한테 정인 카드와 상관 카드가 하나씩 더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인이 뭐랬을까? 인, 도장 인자. 출판하고 인쇄 받고 학문과 예술의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작년부터 내년까지 이렇게 인이 쭉 들어오니까 나는 이제 이걸 아니까 운의 흐름을 아니까 책을 지금 여러 권 써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 책을 발표만 안 했을 뿐이지 책 쓰기 좋은. 그래서 저는 이제 노래를 시절 운을 노래로 만들었어요. 정인하기 딱 좋은 해인데 이렇게 상관하기 딱 좋은 해인데 이렇게. 아, 래피는 2024년에 정인하기 딱 좋은 해구나 이렇게. 아. 그럼 정인과 상관의 뜻만 알면 되잖아, 그렇죠? 여기 이제 카페 가면 내가 다 해놨습니다. 시절 운에서 십신 또 해석하는 방법도 카페에 또 다 적어놨고. 지금 이제 또 유튜브 영상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또 나중에 한 번 더 보시면 되고. 아, 시절은 이렇게 있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내려보시면 이제 일진이 나옵니다. 일진. 예. 요게 이제 달력이야. 달력. 오늘 이제 2월 2일. 겁재, 정제.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날짜를 잡아야 돼. 뭔가 내가 뭐 할 일이 있어. 그럼 날짜 잡을 때 이제 이 글자들을 활용하면 좋겠죠. 예컨대 왜 저 여러분 그 문서에 도장 찍고 하는 그런 거를 뭐라 부릅니까? 명리 사주 용어로 인이잖아. 인, 도장 인자. 그러면 인이 들어올 때가 언제야?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이거 있네. 이런 거. 아, 이런 거. 이런 걸 보고 이제 활용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소프트레스 강의 듣고 나면은 용신 알게 되잖아. 용신. 래피는 금오행이 제일 필요한 사람입니다. 금오행. 물론 수오행이 좋지만 금오행이 1순위로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면 오늘도 금오행이 있긴 하지만 나한테 필요 없는 화가 섞여 있거든. 이게 오늘 같은 날보다는 내가 만약에 뭔가 날짜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 이런 날, 금수가 있는 날이라든지 저런 날 27일 날 신유, 금으로만 가득 찬 날, 저런 날에 이제 나는 좀 더 이롭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활용하면 돼. 아, 시절 운을 읽는 방법은 이렇게 적힌 글자하고 오행 색깔을 보고 보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질문. 예. 저한테 핑크색이 많으면 15일처럼 핑크가 많은 날이요. 자, 질문하셨는데 우리 여기 좀 전에 만세력 조금만 올리셔가지고 입력하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밑에 가서 입력하는데 남자 여자. 예, 여기. 뭐 원하신다면 여기 쳐도 될까요? 예, 몇 년생? 77년. 자, 1977년 쳐주시고 여자로 바꿔주십시오. 위에 여자로 바꿔주시고. 양력인가요? 네. 예, 양력입니다. 몇 월? 2월. 2월. 며칠? 9일. 2월 9일. 2월 9일. 시간? 아침 6시. 아침 6시. 지역은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서울. 예. 서울 해서 만세력 한번 보죠. 뭐. 자, 요거 한번 봅니다.
요거 이제 나중에 소울 클래스 강의를 여러분 듣고 나면 다 알게 되는데, 이 8글자 중에서 얘가 우리 저 선생님의 미니미 대표 카드가 됩니다. 대표 카드. 그러면 같은 색깔, 빨간 색깔 카드가 여기 있는 10점씩 20점이 있습니다. 20점. 그 다음에 화를 도와주는 거는 뭡니까? 오행에서 목생화. 그쵸? 여기 있네. 30점 있고, 저기 있고, 어이구, 30점, 40점, 50점, 60점, 신강사주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목화가 필요 없는 사주야. 지금 적어두세요. 아, 나는 목화가 필요 없는 사주. 나는 목화가 나를 괴롭히는 사주야. 라고 적어두셔야 돼. 나중에 잊어먹는다고. 자, 조금만 내려주십시오. 목화가 필요 없는 사주를 했습니다, 제가. 예, 여기. 자, 그러면 내년에 보십시오, 내년에. 화면을 조금만 더 내려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내년에 을사년이거든요, 내년이. 자, 내년이 목화가 들어왔죠? 그쵸? 예, 여러분 색깔을 보시면 돼. 녹색, 빨간색이잖아. 이게 이제 목화 오행이 내년에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선생님 보고 목화 오행이 보약이랬습니까? 독약이랬습니까? 독약이죠. 자,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 이거 큰일 났다. 아, 이런다. 내년에 큰일 났다. 이런다. 그게 아니고, 아, 내년은 나한테 조금 불리한 운이 들어오는구나. 근데 불리한 운이 들어와도 가면 돼. 다만 가는데, 내가 그래서 이제 도로에 비유하는 걸 나는 좋아합니다. 자갈밭이나 좀 비포장 도로일 때는 여러분 차를 거기에 맞게끔 운전하면 되잖아. 그쵸? 네. 그래서 내년에 조금 불리한 운이라 해도 내가 가기만 하면 되는데, 내년에는 고속도로 밟듯이 운전하지 말고 조금 주의해서 안전운전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내년을 지내면 됩니다. 그럼 예컨대 이런 거죠. 내가 굳이 내년에 별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내년에 막 가게를 크게 오픈하고 막 잔치를 벌이고 막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내년은 이제 약간 숙이는 자세로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도 내년에 내가 뭔가를 하긴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월운을 보면 돼. 월운에서 목화를 피해갖고 다른 데에다가 뭘 하면 되겠죠.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된다는 거야. 나에게 유리한 기운이 뭔지를 알아내고 나면 이렇게 시절운을 활용하면 됩니다. 조금 더 내려서 일진 한번 볼게요. 일진. 예, 일진. 그러면 이제 이번 달에 내가 뭔가를 중요한 걸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 목화가 없는 날, 그쵸? 없는 날에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주에서 용신을 알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용신은 여러분이 제가 올려둔 그 강의를 들어야 돼.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 근데 오늘 지금 남은 시간이 10분 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안 되는 거야.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중에 정 궁금하다. 나는 내 용신, 내 보약이 뭔지 너무 궁금하다. 이런 거는 나한테 이제 카페에서 쪽지 또 보내시고 하면 됩니다. 또 질문해 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없나요? 예, 예. 분명히 세 개가 아니라 두 개씩 있는 경우에 예. 그럴 때도 어떤 신체적으로 조심해야 되거나. 아, 두 개는 괜찮습니다. 두 개는 괜찮은데 그 두 개가 자리가, 그래서 화면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조금 더요. 네, 사주 8글자. 예, 예, 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8글자가 자리마다 자리값이 조금 달라. 이 월에 해당하는 월 밑에 이걸 월지 자리라고 부르거든요. 월지 자리가 30점 자리야. 그 다음에 일지 자리가 20점 자리. 이거는 이제 그냥 미니미, 이 사람의 대표 카드니까 기준점이라서 자리 점수가 없고, 기준! 여기 30점짜리, 20점짜리, 나머지는 10점씩이야. 그래서 합치면 100점이거든요. 그래서 점수로 생각해보면 돼. 점수로. 카드로 성장이면 무조건 과다지만, 나머지는 두 장이라 해도 만약에 여기 자리하고 있으면 점수가 높잖아. 그쵸? 50점. 그러니까 그럴 때는 두 장이라고 해도 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수준 높은 질문이었어요. 예. 예. 매우 과다죠. 매우 과다. 태강. 그 사주를 한번 찍 넣어볼까요? 입력칸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성분인가요? 남자 사주로, 남자로 바꿔주시고. 1993.
예. 몇 월? 8월. 양력으로 10월 7일입니다. 양력으로 10월 7일. 10월 7일. 시간은요? 예? 오후 4시 반, 16시 반. 어디입니까, 태어난 데가? 부산으로 바꿔주시고. 네, 서울 바로 밑에. 서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예. 위에 수도 있긴 있네. 자, 이제 요런 사주를 보면 여러분, 제가 사주에서 제일 중요하시는 게 뭐라 했습니까? 건강. 그렇죠? 딴 거는 일단 제껴놔야 돼. 뭐 안 좋고 이런 거 없어. 사주마다 그냥 각자의 특기가 있을 뿐인데, 건강은 반드시 먼저 챙겨야 돼. 뭘 챙겨야 되느냐? 금과다. 그쵸? 금과다는, 금은 대표적인 장부가 폐대장입니다. 폐대장. 담배는 절대 피우면 안 되겠죠. 우리 아들은. 담배 절대 안 됩니다. 폐대장. 그 다음에 금과다도 있지만, 목화, 토, 금, 수 5개의 원래 오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금, 수, 화만 있어. 목 없지. 그 다음 토 없고. 그쵸? 그러니까 목 오행이 없으니까 간담도 조심해야 되고, 토도 비장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적인 부분을 상당히 잘 챙겨야 되는 사주. 일단 딴 거는 챙겨놓고 건강부터 항상 챙겨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드님 체질을, 여러분 체질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주를 봐도 체질이 볼 수 있지만, 제일 정확한 방법은 팔체질 하는 한의원. 그냥 한의원 말고 팔체질 한의원이 따로 있거든요. 검색창에 팔체질 한의원 치고 쭉 나옵니다. 팔체질 한의원을 한 2-3군데를 여러 군데를 가가지고 체질 검사를 하면은, 나는 이 체질이구나 느낌이 옵니다. 그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은 웬만하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내 카페에 다 있습니다. 그 체질 음식표가 다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고, 우리 아드님은 다른 것보다도 건강 반드시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이제 사주를 몰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 아드님은 이미 금으로만 점수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금오행이 이 아드님한테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지. 그쵸? 안 좋아. 안 좋고, 토오행이 이 아드님이 지금 없지만 토생금이기 때문에 토가 들어와 버리면 금을 또 3개 준단 말이죠. 그래서 아드님은 토금 안 돼. 적이야, 적. 그러면 이제 기운법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 토금이 지금 안 된다 했죠, 아드님? 그러면 금목걸이 하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금은 황금, 골드로 얘기한 거거든요. 제가 방금 얘기한 거는. 이 골드는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노란색이잖아. 그럼 토오행이거든. 선생님, 이 카페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요거는 반드시 알고 가야 됩니다, 오늘. 카페에 가시면 왼쪽 메뉴에 개운이 있습니다. 개운. 문을 연다는 뜻입니다. 요거 반드시 알고 가십시오. 문을 연다는 밑에, 제일 밑에. 예. 생활 속 개운법입니다. 자, 우리 아드님이 토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잖아. 그럼 적혀 있다고 여기. 노란색, 황금색 또는 황토색이 좋다 해놨지만 토금이 안 된다 했으니까 우리 아들은 안 좋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숫자는 5와 10, 자음은 미음, 비음. 여러분 그래서 개명하고 장명하고 이런 게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원리예요. 이 원리. 이 사람에게 어떤 오행이 필요한가를 본 다음에 이름에다 글자를 써주는 게 그게 개명의 원리입니다. 장명의 원리. 자, 색깔과 이런 게 적혀 있지만 요 밑에 보면 더 제가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밑에 좀 내려보시면 이렇게 길게 적어놨어요. 카페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돼. 근데 아무튼 우리 아드님은 토. 그럼 예컨대 황토방에 가면 좋다 안 좋다? 아드님이 흑침대 위에서 막 잔다. 굳이 막 흑침대에서 자려고. 그럼 말해. 그 다음 아드님이 막 이 쇼미더머니 목걸이 막 달고 다닌다. 안 돼. 네. 금속 몸에다 치렁치렁 안 좋아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운법을 반드시.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 개운법. 개운법.
아까 우리 선생님 목화가 뭐였죠? 보약이었습니까? 독약이었습니까? 독약이죠. 근데 선생님도 목화가 독약이니까, 자, 우리 선생님이 자는데 머리맡에 푸른색 식물을 막 한 20개 갖다 놨다. 어찌됩니까? 안 좋지. 그럼 막 기운도 괜히 막 짚고 들어오고, 왠지 보면 일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집에다가 막 빨간색 그림을 활활 불타는 LED를 막 갖다 놓고, 이러면 안 좋죠.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독약인지를 알면 이렇게 현명하게 이제 방법을 쓰면 됩니다. 예. 자, 또 질문 한 10분 남았습니다. 8시 한 10분에 마무리할 때. 예. 예. 자, 한번 화면, 사료 화면에 또 입력 한번 해봅시다. 예, 광고가 많아요, 이렇게. 무료 사이트라서. 여자로 바꿀까요? 네, 여자로 바꾸고. 양력 1985년 갑니다. 1985년 12월 18일 시간 오전 2시 새벽 2시입니다. 2시 45분. 어디로 갈까요? 한평으로 갈까요? 서울입니다. 서울 만세를 보기. 자, 신묘일조.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신이 지금 제 본심이 지금 신들의 현대사를 수업에 없는 데 있는데 제가 네. 의미가 불합이에요. 예. 근데 제가 지금 불이 아예 없는 사주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성년주에 제가 불이 오는 그 해가 와요. 예. 그래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 복만은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에게 필요한 용신이냐 아니냐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니미가 금이에요. 금. 같은 금이 있는지 먼저 볼까요? 같은 금. 흰색 바탕에 카드 있습니까? 없죠? 그럼 같은 계열 일단 빵점. 금을 생해주는 거는 토생금. 그쵸? 골드 색깔 카드 있는지 보십시오. 몇 점인데? 근데 많기는 한데 점수가 10점, 20점, 30점, 40점이야. 그래서 신약 사주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토금이 필요한데, 이거 중요합니다. 토금이 필요하긴 한데 토가 좀 많아 이미. 그러니까 토보다는 금오행이 우선순위로 필요한 사람. 그럼 이제 시절 운으로 갈게요. 밑에다가 조금 밑으로 가십시오. 예. 그러면 이제 금이 2028년부터 이제 오네. 그쵸? 금 2027,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이고, 나는 뭐 2028년까지 막 큰일 나구나. 뭐 이런 생각. 그게 아니라니까. 2028년 되고 이제 고속도로가 오는 거고, 그전에는 약간, 우리가 이제 바이오 리듬의 그 그래프라고 본다면, 상승 그래프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2028년에 이제 상승 그래프니까 서서히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좋고 이런 건 없고. 1순위가 금입니다. 금. 알고 계십니다. 금이면 이제 선생님은, 금은 여러분 색깔이 뭡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황금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 하면 무조건 골드 생각하는데, 금 오행은 쇠금자니까, 쇠, 금속, 흰색, 골드 말고 이제 백금, 그다음에 뭐 실버 이런 애들이 좋습니다. 색깔은 흰색 이런 거. 액세서리도 좋고 뭐 속옷도 좋고 옷도 좋고. 금 오행이 필요한 분들은, 저도 이제 금 오행이 필요하잖아요. 침실 이런 데다가 흰색 쫙 깔아두는 게 제일 좋죠. 내 몸에 항상 가까이 붙어있는 애들을 바꿔주는 게 제일 좋으니까. 괜찮습니까? 오케이. 예. 또 질문. 예. 네. 네. 좋은 질문입니다.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아까 제 사주처럼 편인으로 아예 확 치우쳐져 있고, 그 다음에 식신 확 치우쳐져 있고, 이런 사주는, 저 사람이 편인, 저 식신, 저걸 아주 강하게 쓰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 사주를 봤더니, 정제도 있고, 뭐 편제도 있고, 뭐 식신도 있고, 상관도 있고, 막 이렇게 섞여 있어. 그럴 때는 오히려 좋은 거예요. 왜 좋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 무기가 뭐 권총도 있고 뭐 따발총도 있고 막 이렇게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이야. 그 사람 따지자면 저는 칼자루 한 개밖에 없는 사람인 거지. 이걸로 써야 되는 사람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는 뭐 권총 있고 수류탄 있고 뭐 무기가 많은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다만 거기에 이제 격, 나중에 우리 소울 클래스 강의 보면 아십니다. 격을 또 따져보면, 아, 격에 해당하는 그게 좀 더 강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가 섞여 있는 것들은 혼잡이라고 무조건 안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명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혼잡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그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죠. 예. 격을 봐서, 격은 참고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예. 예, 우리 사주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대로 할까요? 예, 남대로. 예. 1964. 예, 64.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 시간. 16시 30분 가겠습니다. 어디서 탄생하셨을까요? 강원도 홍천. 야, 강원도 홍천으로 갑니다. 위에 있답니다. 강원도 홍천. 아, 강원도 홍천 1분밖에 차이 안 나네. 자, 먼저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딱 이제 사주 만나면 무조건 1 밑에 있는 이 글자, 이게 나를 대표하는 대표 카드다. 자, 그러면 이 카드하고 같은 색깔의 카드가 있는지 제일 먼저 보는 거야. 있습니까, 없습니까? 20점짜리 있죠, 그렇죠? 20점짜리, 10점짜리 합치면 일단 30점 확보했습니다. 30점 확보. 그럼 수는 뭐가 도와줍니까? 무슨 생수? 이거 나중에 여러분 소클래스 공부하면 다 합니다. 금생수죠. 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있네. 30점 있고 보고도 없이 신강사주다, 그렇죠? 우리 선생님은 금수가 필요하다, 안 하다? 한 번 더. 금수가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선생님은 금수가 독약.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수니까. 선생님이 날마다 기를 쓰고 수영을 해. 검정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집에다가 어항을, 큰방 작은방에 어항 한 개씩. 그 다음에 수석. 금수 아닙니까? 금은 돌이거든, 원래. 금속이 돌입니다, 돌. 광물이 돌이잖아. 돌과 물의 기운을 같이 갖고 있는 게 수석입니다. 금수가 필요한 분은 수석 갖다 놓으면 좋죠, 오히려. 근데 우리 선생님이 기를 쓰고 수석을 30개를 갖다 놨어, 집에다. 그러면 몸도 집어들고 하고. 금수가 정. 그럼 색깔로는 블랙 앤 화이트가 별로 안 좋죠. 근데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럼 나 평생 동안 나는 블랙 앤 화이트 안 입어야지, 이런 분인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빈도수를 좀 낮춰주는 게 좋죠. 나한테 좋은 거를 좀 자주 입어주고.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화오행이 보약이야, 용신이야. 그럼 이제 빨간색인데, 아니 선생님 저는 남자한테 빨간색 입기 좀 그렇잖아요. 팬티 입으면 되지 뭐. 팬티 입으면 누가 보면 어땠어, 팬티. 그쵸? 팬티나 아니면 이런 액세서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집에 있는 어떤 인테리어라든지 가게를 한다면 뭐 간판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활용하면 됩니다. 선생님 괜찮습니까? 좀 더 볼까요? 그 밑에 이제 예, 밑으로 봅시다. 밑에 시절 볼까요? 시절. 예, 시절 보고 싶답니다. 시절. 조금 더 올려주시죠. 조금만 더. 예. 대운 세우도록. 오케이. 좋습니다. 아, 선생님은 지금 요 무인대문의 맨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뭐라 부르느냐? 아홉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19살이라서 아홉수 이런 게 아니고 대운은 10년간의 운의 흐름을 말하거든요. 무인대운의 끝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는 항상 다음 대운으로 넘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무튼 금수의 기운은 없어요, 올해가. 그렇죠? 금수의 기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로 치자면 비포장이겠습니까? 약간 포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포장. 네. 도로로 치자면 포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내려서 일진 한번 볼게요. 일진. 조금만 더 내려주십시오. 예. 금수가 지금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선생님 필요 없죠.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 금수가 섞여있는 이런 날에는 웬만하면 뭘 좀 중요하면은 웬만하면 피해주는 게 좋겠죠. 내가 이제 선택권이 있다면. 그렇죠? 네. 그래서 금수가 나의 정 이렇게 적어놔야 돼.
그럼 안 적어놓으면 나중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금수가 나한테 필요하다 했나? 이러고 막 수용하는 거 막 이런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금수는 나는 피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거 11분이 돼버렸네. 맞을까요? 그래도 나는 하나는 더 들어봐야 되겠네. 이런 거 혹시 있습니까? 아유야. 네. 그 시간이 근데 요가 아까 안 했으니까 야 보니까 요거만 보고 일단 그거 좀 이따 내가 입력 화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성분으로 하고 그쵸? 몇 년으로 갈까요? 97년 97년 9월 4일 9월 4일 그 다음 시간은 오전 10시 49분 어디로 갈까요? 수원으로 갑니다. 수원 오전 10시 49분에 경기도 수원. 자 여러분 미니미가 기토야 기 이게 지금 저분의 대표 카드 같은 공복이 같은 카드가 있습니까? 색깔 10점, 20점, 30점 일단 확보했다 그렇죠? 30점 확보. 근데 이제 토를 도와주는 건 뭡니까? 화생토 10점, 10점 있네요. 그럼 화토가 합쳐서 50점. 신강사주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은 화토가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선생님은 화토가 필요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빨간색은 막 입는 게 좋다. 안 좋다. 빨간색은 피해주는 게 좋다. 화토. 자 여러분 봐봐. 이 선생님이 지금 화토가 필요 없죠? 화토가 동시에 존재하는 아주 강한 기운이 있는 곳이 있어. 황토 찜질방. 거기는 황토의 기운과 불의 기운이 막 황토 찜질방을 그동안 즐기셨다면 이제는 웬만하면 화토가 나의 독약 이렇게 적어두십시오. 그러고 나중에 카페 가셔서 개운법 들어가서 화토가 뭔지 보시고 그걸 웬만하면 피해주. 그러니까 평생 가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웬만하면은 좀 피해주자. 웬만하면은 좀 빈도를 낮추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지금 갖고 마음을 신랑이 볼까요? 그거 신랑 넣어보겠습니다. 남자로 바꾸고 몇 년생? 87년 8월 7일 8월 7일 8월 7일 오후 3시 30분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 자 여기가 대표 카드죠. 미니미 같은 색깔의 카드 있습니까? 10점, 20점 요거 30점짜리잖아요. 이미 50점 확보했습니다. 이미 50점 확보했어요. 그 다음에 토를 도와주는 거는 화생토죠. 옆에 화 있고 이미 볼 것도 없이 신가. 화토가 필요 없는 사주고 선생님과 지금 똑같은 겁니다. 상황이. 화토가 필요 없는 사주. 네. 기침은 너무 많이 해요. 기침을. 금이 없잖아요. 근데 집에 돈이 침대에서 나오는데요. 돌침대. 근데 선생님한테는 돌침대가 맞죠? 맞기는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침은 어쨌든 금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뭐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담배 좀 많이 피시나? 그건 잘하셨네. 담배 핀다고 술하지 않은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담배를 안 좋아하긴 하지만, 근데 금이 필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맞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 과다한 이렇게 토뿐만 아니고 사주에 어떤 과다한 게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작품뿐만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건강은 반드시 챙겨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그 기침에 대한 원인을 사실은 좀 가서 체크해 볼 필요는 있죠. 그래요? 그런 거는 믿을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확실히 금이 필요한 사주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장간에서조차 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는 금기운을 보강해 보려고 노력을 안 했잖아. 물론 그 돌침대는 있긴 하지만, 그러면 아까 카페에 가셔서 개운법에 가서 금 오행에 해당하는 부분, 색깔은 흰색. 대운 운을 볼까요? 조금 내려보실까요? 대운도 이제 금이 이렇게 40대 이후에 이제 금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운의 흐름도 볼 필요 있지만 어쨌든 금 기운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개운법에 있는 글자, 숫자, 뭐 색깔, 물건 이런 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근데 토 기운이 아주 과다하기 때문에 화토는 반드시 피해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동시에 이제 그 기운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튼 그 돌침대는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일단 마무리를 하고 시간이 금방 훅 가버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나중에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저는 카페에 항상 바로바로 응답을 해드리기 때문에 카페 와서 응답하시고 소울 클래스의 강의가 있습니다. 제 강의가 있는데 뭐 제가 사실 제 강의를 두고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 쉽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소울 클래스 가셔서 강의 보시고 나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한번 보시고 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웹 작가님이랑 기념 촬영 진행했는데요. 여기 같이 서주시면은 제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지금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네. 책 쓰신 분들. 책 있으신 분들은 책대로 쓰시고 문제 없으신 분들은 파이팅 이렇게 해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책 쓰시고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안내사항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래피 작가님과 함께하는 내주역은 내가 본다 북토크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래피님께 박수 한번